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일어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금리 인상에 따른 측면이 이제 7월 달에 있는데 무려 92.4% 정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확실하다라고 CME 패드워치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7월 달에 한번 올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9월 그리고 뭐 11월, 12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턴에서 한번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패턴으로 넘길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CME에서 92% 넘게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 보니까 이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보고 아마 겨울 정도 때 맞춰서 또 한번 올리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좀 블러핑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근원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부양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계 현금 비축량 지금 이거 4분기 때부터 이제 천천히 떨어지게 되고 대학 학자금 부분도 일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업들 탐욕에 의한 그러니까 물가 정가 가격 제품이 정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열된 노동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열됐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미국의 은퇴자들이 이번에 부를 좀 코로나 때 많이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조기 은퇴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 어떻게 보면 취업을 미국 쪽으로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진격의 거인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벽을 쳐버렸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동향입니다. 이제 천천히 풀어줄 거라고 하니까 아마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도 너무 급격하게 빠질까봐 바이든이 이제 꺼냈던 정책, 인프라 정책에 있는 어마무지한 돈이 이제 살포가 조만간에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7월 달에 CPI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예측 추이는 3.1%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3%대 진입했다라는 의미도 크지만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서 조금 더 오보처럼 나오게 되면 뭐 2.9나 뭐 2.8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이제 진정한 2%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런 해소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뭐 날씨에 따른 뭐 변동 추이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또 변동 추이나 뭐 여러 가지 변동 추이에 따른 역할로 인해서 물가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죠. 요즘 유가가 최저점대까지 지금 찍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유통만 해주어도 충분히 물가의 자극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에 여름 시즌에 미국도 사상 최대치로 여행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마 내국에 따른 물가 자극 요소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아마 조만간에 뭐 7월 달 거를 좀 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BIS 24개국 30년까지 디지털 화폐 보유할 뜻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계획만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크립토 판도가 계속해서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CBDC가 지금 시점에서도 나와야 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뭐 앞서 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요 내용만 보셔도 알 수가 있어요. 이 통화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커지게 되면 CBDC로 전환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야지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쓰기에도 편하고요.
거든요.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CBDC가 나왔을 때 과연 이제 여기서도 또 음모론으로 뭐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이슈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번에 글래스 노드 분석가 제임스 체크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종종 저항선을 고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서 21년도, 22년도 때 동안 중간점은 대략 3만 달러의 고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3년에서 16년도 때까지 그 저항 지점에 맹돌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18, 19 주기에도 거의 비슷한 6,500달러 선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지 않겠냐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와 요때와 요때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쟁글에 뭐 애드 옵션 뭐 2023 엿보기라고 뭐 나와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은 뭐 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좀 관심이 있는 것만 좀 집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위메이드, 자,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고 다양한 프로젝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비트고 암호화폐 접근성과 친화성을 높여서 채택을 촉진하는 방법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뭐 국내 거는 그냥 제끼도록 할게요. 그래서 패널 세션에서도 뭐 체인링크, 파티클, 서클 참여하시면서 인프라 발전 과제에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인사이트를 제공을 좀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좀 유심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마운트 곡스 상환 기간 이제 3개월 앞으로 왔죠. 제가 만약에 좀 세력이고 고래라고 하면 이 상환 기간 때까지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환 기간 때까지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 아마 이분들은 팔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가격이 좀 더 내려가야, 아니면 좀 더 스테이블하게 좀 가야 아무래도 물량을 좀 더 뺏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가격 올라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던질까요? 아니죠. 웬만하면 잘 안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상환 기간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상환 기간이래 이때 변동폭이 워낙 클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대략적으로 지금의 비트코인이 성장 과정 에 따른 이분들은 진통과 그 과정과 성장을 동시에 다 바라보면서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물량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물론 나올 확률도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 전 세계 물가가 미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따른 뭐 자기의 삶에 있는 그런 질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일부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일부가 뭐 제각각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날 한시에 쫙 나간다라고 하면 좀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0월달 미리 이야기하면 뭐 9월달 때부터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X 채권 증명서 제출 사이트 좀 닫혔다. 9월 29일로 확정을 해서 그전에는 열릴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도 대부분 웹사이트의 보금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포털이 다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안내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오픈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이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적으로 FTT 부분을 그냥 샀다 팔았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 작년 1월부터 유동화한 적이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어차피 이제 사기 혐의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져 있으니 결과를 좀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바이낸스 US에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 잔고 부족에 따른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최근 퍼드를 해결하고자 비트코인 캐시 바이낸스 준비금을 1대1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인출 중단은 주말 일부 고객의 H월렛에 자동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팀 드레이퍼가 공격적인 미국 규제에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룸버그 TV의 인터뷰에서 25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 30조 달러 자본 유입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홍콩의 재무장관도 이번에 가상자산 산업에 아주 공을 잘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 홍콩에 계속 저도 홍콩 달러 약간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달러의 회복이 조금 더 둔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자본을 이리저리 잘 빼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은 진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부분인데요. 여전히 해시레이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 캐시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으니 이더리움 클래식도 아무래도 한 번 더 나중에 또 급등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들고 있을 만한 골드 같은 걸 또 보게 되면 오히려 그냥 민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좀 더 차이가 있다 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코인 보유 현황 분석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채굴 회사들의 비트코인 75%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홀드 비율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집계된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채굴자의 33,370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마라톤 디지털 12,000개 대략 100% 홀드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엇, 허트팔, 하이브 등등이 대략 10,000개 언더 정도에서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추세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비트코인 보유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남아져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라이트코인은 더 올라가기에는 이제 버겁습니다. 이거에 따른 기대감 좀 내려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와 SV 비트코인이 이제 300일 더 깨졌고 이제 250일에 거의 근접해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이 조금 더 1년 이제 갓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재미없는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여기서 더 올라가니까 알트코인이 더 힘을 못 쓰겠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서 한 템포 좀 쉬어갈 때 알트코인들이 막 뛸 때가 잠깐 있을 겁니다. 스테이블하게 옆으로 좀 길 때, 도면에서 옆으로 길 때 분명히 알트코인들이 올라갔었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막 한다라고 보는 것보다 한 템포 더 과하게 도면서 좀 더 과하게 올라가야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희망이 커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비트코인의 시총이 높아지면 어차피 BTC 마켓에 있는 유동수 풀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테더나 아니면 워너마켓에서 조금만 힘만 내준다라고 해도 그만큼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단 하나 그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수익성을 확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최근에 디파이에서 이제 아베가 좀 이번에 인기가 매우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파이의 하나, NFT의 하나 정도 이렇게 또 관심 있게 좀 밀어붙이는 형태로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에 비트코인도 평균 대비 너무 최저점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또 조마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고 싶지만 아직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 기간대까지 기다리려면 또 상당히 또 불안할 수가 있어요. 왜? 나만 빼고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심리적 요건이 벌써 4천만 원대에 살짝만 넘어가도 그게 이번 또 실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평균 추이를 냈었을 때 아까 이 평균 지표를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이 평균 지표를 보았을 때도 내 평균값에서 수익률을 너무 높게만 잡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작은 시드에 가성비 있게 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비트코인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비트코인 계열에 있는 코인들을 잠깐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았다가 그 다음에 주력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뭐 디파이나 NFT나 레이어 이런 쪽은 어차피 시장이 한번 넘어가는 알트코인으로 이제 스위칭되는 물량이 넘어갔었을 때 분명히 한 번은 튀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밀고자 하는 그게 성공에 있는 확률을 너무 희망적으로 풀로 돌리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약간 그 수익 배수도 좀 줄여놓고 그 상태에서 베팅을 하면 충분히 한 번의 기회는 온다. 근데 그게 짧고 굵게 먹고 나와야지 이게 이렇게 갔는데 또 하다가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적당한 패턴에서 먹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건강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도미넌스에서도 또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2018년도 때 도미넌스 추이가 대략 한 32%에서 머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1년도 6월 달에 이때 도미넌스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죠. 그 나머지 쪽에서 화력은 어디에서 많이 났냐? 말 그대로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달러 마켓에서 좀 많이 화력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요 사이에 한 번 더 펌핑이 한 번 더 나오기도 했었죠. 요거는 이제 도미넌스 역할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특징적인 알트코인들 빼놓고는 안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대세로는 이렇게 한번 쫙 내려갈 때 웬만한 개나 소나 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평균 추이에 대략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저점이 조금만 더 올라가 준다고 하면 거기서 한 번 더 내려갈 때 그게 아마 마지막 패턴이고 내려가는 도미넌스 추이의 저점 추이로 대략 한 40% 밑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서서히 끝나는 시점이구나 라고 대충 각을 잡으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알트코인의 고점과 저점 부분을 좀 잘 확인해 보는 추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